안녕하세요. MTN 유시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오늘은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국내 최초의 가치 투자 공모전이 요즘 좀 열리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 주주행동주의 플랫폼 비사이드 코리아라는 곳에서 공모전을 열고 있는데요. 벌써 2회차가 진행이 됐는데 퀄리티가 높은 리포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뵐 분은 이번에 2회 공모전이 최근에 열렸었는데 거기서 1위를 하신 분입니다. 부산에서 멀리 오신 유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녹화가 11시 진행 중인데 좀 약간 피곤하신 기색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괜찮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좋습니다. 네, 네. 이런 인터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터뷰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시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리포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은 동아 타이어라는 곳에 대해서 이제 쓰셨습니다. 공모전에 자문위원분들이 4분이 계신데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으셨어요. 실제로 좀 평가도 되게 좋았는데 제가 이 리포트 보면서 좀 이분은 가치 투자에 대한 조예가 상당히 깊으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투자 쪽을 좀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신가요? 좀 어떤 일을 하시나요? 투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 네. 본업은 따로 있고 이제 취미로 주식에 대해서 이제 뭐 공부하고 있고 투자 한 거는 이제 뭐 전 대학생 때 투자 동아리에 있었어가지고 네네.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취미로 이어서 계속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10몇 년째를 계속 이렇게 투자를 지속해 오고 있으신 거군요. 그죠. 벌써 이제 한 14년째 됐네요. 네, 현지는 네. 공.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계속 가치 투자만 베이스로 하셨었나요? 그게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게 이제 그 들어간 주식 동아리가 일단 가치 투자 동아리이기도 했고, 네. 그 중에 이제 아는 형이 이제 선배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여러 투자 중에서도 가치 투자를 좀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처음부터 제 가치 투자 책을 막 저한테 쥐어줬어요. 약간. 네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받아본 책이 약간 그런 쪽 책이다 보니까 네네. 혹시 무슨 책이었습니까? 처음 이채원 그 이장님의 가치 투자 책, 아. 그 책 처음에 그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리포트 종목이 동아 타이어고 본인이 최대 주주는 아니시지만 어쨌든 이 리포트를 쓰신 입장에서 이 회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인지를 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동아 타이어는 이제 2017년에 이제 동아 타이어 모회사 지금 모회사인 DN 오토모티브와 이제 분할이 되어가지고요. 네. 고무 사업 부분만 맡아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됐고, 고무 사업. 네,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2017년 11월에 신설되게 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타이어 산업에 속한 회사긴 하지만 이제 타이어 3사 그 한국 금호 넥센과 조금 다르게 재생 타이어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고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요. 재생 타이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떤 건가요? 보통 이제 지금 승용에 쓰이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튜브리스 타이어라고 이제 튜브가 없는 그런 이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타이어를 쓴다면 네네. 이제 이 동아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조금 그 도로가 이제 조금 정비가 돼 있지 않거나 이런 거에서 그다음에 타이어에 좀 고가의 그런 타이어를 쓸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사용되는 타이어를 수출하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 제가 그 리포트 이미지 보면서 저 그거 옛날에 이렇게 동네 지나가면서 그 동그란 그 고무들 있잖아요. 그죠. 혹은 저희 뭐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은 이거 잡고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거. 맞죠. 근데 그 타이어가 실질적으로는 좀 약간 9세대 타이어인데 그죠. 이 회사는 지금 그걸 가지고서 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분할되기 전 업력까지 포함하면은 50년 이상의 장기 업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네네. 저희가 익히 아는 그런 타이어를 하는 곳인데, 근데 사람들은 어쨌든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대 타이어 회사 정도는 알고 동아 타이어는 그 존재도 알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네. 소외된 회사. 그러면 이 종목을 고르신 이유는 특별히 있을까요? 일단 약간 뭐 전략적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식들 중에서 네. 이 공모전 좀 취지에 맞는 걸 좀 해보고 싶었고요. 네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자문위원들께서 그에 대한 평가를 한 줄이라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좀 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식을 찾다 보니까 네네.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 중에선 동아타이어가 가장 관련이 좀 깊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뒷부분에서 이야기할 부분이지만 이 이제 리포트의 좀 부재 같은 그런 거는 일반 투자자와 대주주와의 그런 이해관계가 일치를 한다라는 그런 맥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전략 선택을 되게 잘하셨다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이 회사 굉장히 재무구조 좋습니다. 저는 부채 비율 10%대 보고서 완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거의 부채가 없는 회사예요. 그렇죠. 매출은 연평균 한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한 연 100억 원이 조금 뭐 높게 나오거나 안 그래도 되긴 하지만 영업이익률 한 10% 안팎을 꾸준히 유지를 하는 회사고, 근데 시가총액이 1,500억 원, 1,600억 원 정도 네. 하죠. 흔히 우리가 저희 PBR이라고 하는 회사 이제 장부가 대비 주가 비율이 거의 한 0.4배, 0.5배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본인한테 답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회사의 주가는 이럴까요? 전 시장에 약간 뭐 우려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로 뭐 많이 얘기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대주주 입장에서는 상속세 과표 산정이 있어서 그 동아타이어 주가가 낮은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시장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주 자체가 낮은 게 좀 원할 거다, 약간 이런 좀 우려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DN 오토모티브 모회사인 DN 오토모티브가 네. 이제 DN 솔루션즈 두산 공작 기계를 인수하면서 조금 차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현금이 많은 동아 타이어에서 조금 그런 거를 좀 약간 그러니까 모회사가 자회사 자본을 좀 이렇게 가져서 쓰지 네, 않을까. 약간 좀 그런 뭐 실제로도 약간 조금 그런 면이 좀 과거 좀 있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우려가 계속 지속이 되어서 지금까지 좀 주가가 계속 좀 낮은 상태로 유지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사족이긴 한데 그 이번에 상장 그 프리 IPO 받은 DN 솔루션즈 거기 이제 투자금 받은 걸로 어떻게 쓰나 했더니 DN 오토모티브 부족한 자금을 좀 채워준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DS솔루션스 이제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금융도 거의 1조 가까이 거의 했고, 그래서 네네. 그런 자금 부채가 많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음. 좀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사실은 이거는 동아 타이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모든 거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치 투자 종목들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회사 장부가 대비 이렇게 장부가만도 못한 그런 시총을 가진 기업들도 많고, 네. 회사 영업이익률은 이따만큼 하는데 주주들한테 이렇게 뭔가 안 해주는, 그냥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안 해줘서 이런 주가가 상당히 낮은 그런 종목들도 있을 텐데, 네. 가치 투자를 오래 해오신 입장에서 네. 그런 종목들은 왜 그렇다, 왜 그런가 생각하시나요? 예컨대 좀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좀 더 어느 정도 더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그런 일이 좀 빈번하게 발생할까요?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그 현금이 결국은 이제 소액 주주들한테도 조금 돌아갈 수 있어야 그게 이제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일단 뭐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한 기업들이 많고, 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저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게 일부 또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있지만, 또 그런데 이제 뭐 성장성이라는 게 너무 보이지 않으면 또 우리나라 좀 아무래도 성장성이 좀 열광하는 측면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없는 기업들이 더 저평가받는 국면이 많지 않은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성 논리를 좀 보면은 일단은 상속 문제가 이 회사는 지금 이제 회사가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기존 최대 주주께서 일단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지분을 이제 가족들이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될 상황. 그런 상황에서 최대 주주에 대한 배당 유인이 크다. 그게 일반 주주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작동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좀 약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속세 자체가 이제 그 과표가 산정이 된 기준일이 이제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이제 사망일 기준 그렇죠. 전후 2개월이 되기 때문에 네네. 작년 11월이 그 기준일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미 11월에 돌아가셨죠. 전후 2개월이 이미 이제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9월부터 네, 이듬해 1월, 이듬해 올해 1월까지. 1월까지. 네, 올해 1월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과표 산정이 된 기준일인 이제 이미 지나갔고요. 네네. 그래서 이미 이제 상속세 확정이 됐죠. 그죠,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내야 될 세금을 계산을 이제 해보면 대략 상속세가 270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270억 되는데, 이제 이 대주주 이제 현 회장님께서 현 대주주가 이제 만약에 배당을 이제 DN 오토모티브랑 동아 타이어로부터 이제 현재 주당 배당금 수준으로 받는다고 계산을 했을 때 네, 한 해 한 70억 정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최소 이제 올해 포함해서 4번 정도는 이제 현재 수준으로 배당을 해야지 상속세를 다 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0억 원이라는 건 세금 제하고 그리고서 70억 원이란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이 논리를 좀 더 보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배당금 맞는 그런 고배당 수준을, 그러니까 앞으로 4년 정도는 꾸준히 유지를 해야지 이분이 이제 상속세를 낼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이 갖춰진다라는 게 좀 논리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이제 이 대주주가 작년까지만 해도 주식담보대출 이자율이 7%였습니다. 그게 이제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그런 맞아요. 대출을 받으셨었는데요.
그러면 신경쓰님 뭐 작년에 이제 완납을 다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다른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이제 세금 내셔야 될 만큼 그렇게 여력이 이제 있지는 않아 보여서 그 상황이, 그럼 상속세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이 이제 유입될 여지는 이제 배당이 아마 제일 크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배당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네네. 이게 제가 궁금했던 건 사실, 그러니까 이 회사 배당 성향을 보면은 2020년 들어서 유독 배당 성향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익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일단 배당금을 꾸준히 높여서 주당 배당금이 이제 한 1,000원 정도 한 3년 연속으로 꾸준히 유지를 해오고 있고. 근데 그런 면에서 배당 성향을 봤을 때는 2020년 80%가 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14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당 성향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회사가 이 정도 배당을 유지하려면은 이익 규모를 유지를 하거나 좀 늘릴 수 있으면 물론 좋을 텐데, 근데 이 동아타이어라는 곳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유지하거나 혹은 그런 늘릴 측면이 될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 주신 배당 성향이 연결 재무제표로 봤을 때 이제 배당 성향인데요. 네네. 저는 일단 주로 이제 재무제표를 볼 때 주로 별도 재무제표를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별도 재무제표를 봤을 때 배당 성향이 작년에 한 109% 정도, 네네. 그래서 거의 뭐 이익보다 크게 뭐 많이 한 수준은 아니고 거의 이익 정도를 이제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네. 이 회사가 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 공장 그 거의 설립 마무리 단계였어 가지고 좀 마무리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이익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한 6년 평균 영업이익 순이익을 봤을 때는 뭐 160억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배당은 이익 선에서 이제 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네네. 뭐 2018년 매출도 한 1,600억대 되기 때문에 그 작년 매출도 1,600억대고 매출이 뭐 크게 줄어든 건 아니어서, 그래서 뭐 그렇게 못할 뭐 이런 좀 특수 상황 속에서 못할 정도는 아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부채 비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좀 그냥 모아둔 돈으로도 사실 해도 괜찮긴 합니다. 네네. 근데 그러면은 어쨌든 4년간의 고배당을 유지할 만한 그런 유인은 갖춰져 있다라고 네. 하면은, 그럼 4년 후에는 좀 엑시트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그때 상황이 좀 보긴 했습니다. 저는 그냥 기본 좀 투자 기간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이제 보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일단 3년하고 5년 사이에 보통 제가 투자했을 때 뭔가 그 주가에 반응이 없으면 거의 제 분석이 좀 틀린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 설령 이제 뭐 고배당 이 배당 여부를 떠나서라도 약간 그쯤 되면은 제 분석이 어떤 틀렸거나 맞거나 이런 정도의 판가름이 날 거라서 막 그거의 영향에 따라서 좀 엑시트를 하거나 유지를 하거나 그게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포트에는 크게 좀 투자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 크게 보이는데,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유상증자 이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회사가 이제 모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자회사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해야 될 그런 요인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 모회사인 디엔 오토모티브가 2023년 1월, 그죠, 작년 1월이죠. 그때 이제 그 지주회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이제 지정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행위 제한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인데, 전환된 날로부터 이제 2년 이내로 상장자회사의 지분율을 30% 이상 이제 보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동아타이어 지분율이 12.7%밖에 되지 않고요. 그럼 나머지 13% 정도를 채워야 되는 거, 17% 정도를 채워야 되는 그렇죠. 거죠? 나머지 이제 17% 정도를 이제 채워야 되는데,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적 분할로 지주회사가 된 경우에는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행위자한 요건을 이제 충족을 보통은 합니다. 대부분은. 네네. 근데 이제 동아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이제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약간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게끔 정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또 그 사유가 이제 공정거래법을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정관을 변경하게 되었다라는 걸 이제 삽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연내 3자 디엔 오토모티브 대상으로 한 3자변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거를 초점을 맞춰서 이제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 회사 지분율을 늘린다라는, 그러니까 모 회사로서는 자회사 지분율을 늘려야 될 그런 요인이 생긴 건데,
근데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컨대 DN 오토모티브로서는 그러니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낮아야지 그래야지 주식을 더 싼 값에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그죠, 구조인 그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DN 오토모티브로서는 그럼 동아 타이어 주가를 낮게 가는 게 조금 더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포인트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통은 유상증자를 하면 이제 주가가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특히 뭐 좀 과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내려갔을 때가 이제 살 매수 타이밍이다, 이제 그렇게 제 리포트에 적었었는데요. 네네. 그 지금 현재가를 기준으로 해도 배당 수익률 8%인데 지금보다 더 내려가면 9%, 뭐 10%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하방 경제성이 워낙 강해지는 거여서, 그래서 저는 그럼 이 정도면 그냥 배당 수익을 노리고 들어갈 만하다. 네네. 그래서 전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이제 리포트를 적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회사 주가가 더 내려가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미 부채 비율은 네. 10%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이 회사 안전 마진이 너무 탄탄해진다라는 그런 그죠.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건 되게 논리적이네요. 진짜 좀 더 내려가면은 이 회사는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또 그렇게 이제 유상증자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주가를 낮게 유지할 별 요인이 없다. 네네. 이제 그래서 그 이후로는 현물 출자 유상증자까지 염두에 둔다면 네네. 충분히 이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요인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역발상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통상 이게 지주회사 전환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행위 제한 요건을 좀 풀려고 할 때 그때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게 보통 이 현물 출자 유상증자 그러니까는 모회사가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그 자회사에 있는 주주들의 주식하고 맞바꾸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 회사는 그런 거는 왜 안 할까? 그러니까 좀 특이하게 그러니까 제3자 유상증자를 한다고 한 건데 그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주식을 맞바꿀 그런 요인은 없을까요? 인적 분할한 최초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했을 때 네. 대주주가 그 DN 오토모티브 모회사의 지분율이 한 10% 정도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DN 오토모티브 주가가 그 DN 솔루션즈 덕분에 좀 너무 많이 올랐고, 인수한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덕분에 계속 올랐고 동아 타이어 주가는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로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대주주가 모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그러니까 DN 오토모티브에 대한 지분율이 그러니까 이 상태로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회사 지금 동아 타이어의 최대 주주들이 지주회사 주식을 받더라도 지분율 꼴랑 5%밖에 안 늘어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반 토막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선 그럴 요인이 많이 이렇게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운 거죠. 약간 좀 그래서 그렇게 할 현 수준에서는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그냥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쪽을 조금 택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정관 변경 이런 거 사실 되게 놓치기 되게 좋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정관 변경을 하는 걸 보고서 그래서 이 회사는 충분히 그렇게 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그런 거 캐치업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 논리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자문위원들 평가가 좋았던 게 이런 로직들이 되게 탄탄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가치 분석에 대한 이야기로 좀 가볼게요. 이 회사에 대해서 딱 서두에 이제 벤자민 그레엄의 NCAV 전략에 부합하는 주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표면적으로 이제 재무 상태표를 봤을 때는 유동 자산이 뭐 1,0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주식이라 볼 수가 없는데요. 이제 비유동 자산을 조금 뜯어보게 되면 한 국공채가 한 1,000억 정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채가 한 500억 정도, 그러니까 공정 가치로 한 800억대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네. 실제로 이제 2027년도에 관례적으로 이제 상환된다고 봤을 때 들어올 돈은 500억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럼 이거를 실질적으로는 저는 거의 뭐 형공성 자산에 가까운 비유동 자산이라 보아서 여기까지 포함하면은 충분히 이제 벤저민 그레엄의 NCAV 전략에 들어맞는 주식이 될 수 있다. 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자산이 실제로 그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이 회사가 좀 감춰놓은 듯한 그런 자산이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 회사는 가치 관점에서 분명히 좋은 주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장성이 뭐거나 그렇게 이제 안 보여서 그런 가치가 이제 없다고 보실 수도 있긴 한데, 네네.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전마진 있는 하방이 탄탄한
한 거를 그러니까 좀 잃어도 크게 잃을 가능성이 좀 적은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재무 상태표가 워낙 탄탄해서 그래서 좀 하방이 마켓은 좀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주식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저 피터 린치의 완벽한 주식, 전 이 리포트에 이 부분이 나온 거 보고서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도 있었어. 근데 이 리스트를 보면은 따분하게 들리면은 그러면 사야 된다. 따분한 사업을 하면 사야 된다. 혐오감을 일으키는 상질의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주식들을 몰아가지고 그래서 사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분석은 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동학타이어가 워낙 이제 사양 산업을 하는 걸로 다들 이제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럼 사양 산업 하면 이제 저는 생각나는 게 이제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에 나와 있는 이 완벽한 주식의 특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이제 다시 저번 책을 펼치니까 동학타이어 또 생각하는 게 더 많은 생각보다 해당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8개 다 해당이 되네. 사실 한두 가지만 해당돼도 저는 이제 완벽한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해당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교집합인 거죠. 여러 좋은 주식의 특징 중에. 네. 그래서 그런 면모를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식이 이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선입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인식이 안 좋으면 주가가 좀 저평가될 여지가 있고 또 이것보다 인식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 약간 싶기도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히려 좀 반전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회사 측면에서는 좀 약간 죄송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은 이제 갈 만큼 갔는데 어떻게 더 내려갈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은 그럼 그게 거의 바닥일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 조금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고 회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안 좋다. 그 인식이 안 좋다기 보니까 약간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다시 재고되면 주가도 반응할 수 있고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회사 뭐 최대주주도 있지만 여기 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네네. 회사에 대해서 막 무턱대고 저희가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좀 그렇긴 합니다. 저 좋아. 조금 더 여쭤볼게.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피터 린치나 이런 분들이 사실 뭐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부르시는 분들이잖아요. 혹시나 본인이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혹은 나는 이 사람의 투자 철학을 따라야 된다라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뭐 투자 스타일로 보면 이제 월터 슐러처럼 좀 가깝긴 한데요. 근데 뭐 이제 그분은 이제 책을 내시거나 이러시진 않으셨다 보니까 그래도 뭐 저는 뭐 투자 스타일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역시나 마음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건 워렌 버핏이긴 하고 네. 그래서 전 참 워렌 버핏이 되게 합리적이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럴지 못하고 막 워낙 감정적일 때가 많아가지고 네. 그런 걸 좀 많이 담고 싶다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가장 제 마음 속에서 많이 본받고 싶은 워렌 버핏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포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리포트 자체는 어쨌든 1위를 했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알아보니까 국내 유일의 가치 투자 공모전이더라고요. 이런 공모전에서 1위를 한 게 되게 뜻깊은 일일 것 같아요. 이게 네. 평가도 되게 좋게 나왔고 좀 기분이 어떠세요? 좀 소감 같은 거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래도 가치 투자 정도만 할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책이 있고 어느 정도 조금 방향성이 있어서 괜찮았었는데 제가 여기다 조금 이제 특수상황 투자 이런 것까지 좀 이제 가미를 몇 년 전부터 좀 해보고 있는데 네. 이게 할 때마다 약간 불안한 겁니다. 내 생각이 맞나? 근데 이게 교차 검증할 사람은 없고 늘 불안해하면서 이제 투자를 조금씩 해오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는 평가를 받고 싶어서 사실 이런 공모전에 응모한 것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좋게 봐주시니까 내가 약간 틀린 길을 가고 있던 건 아니었구나. 네. 안도감이 먼저 들었어요. 저는 이게 깊은 것보다도 그래서 약간 헛공부하고 있는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격려를 받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가장 뜻깊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가치 투자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공모전에 참여하신 분들 보면은 대학생 투자자들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께 그러니까 오래 하신 분으로서 뭐 본인이 엄청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 하신 분으로서 좀 본인의 투자 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한두 가지 정도 공유를 해주신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알파가 있으려면 시장의 인식과 저희 인식이 좀 달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다른 부분에서 알파가 수익이 난다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시장과 너무 생각이 같으면 오히려 조금 더 저는 불안해요. 약간 어닝 서프라이즈라면 이제 시장의 인식보다 자기가 만약에 더 벌 거라 생각했을 때 투자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정반대로 보면 시장의 인식이 안 좋지만 회사가 실제로 괜찮다 이러면 이제 내가 그거는 좋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 이렇게 다를 때도 약간 수익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투자 스타일이든 간에 좀 시장과 인식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찾으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NTN 이슈체크는 가치투자 공모전 1위를 하신 유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가치투자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저평가되고 매력적인 그런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를 오늘 이 투자 대가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느꼈습니다. 저희 비사이드 코리아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수상작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은 앞으로 이 공모전이 자주 열린다라고 하니까 자주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